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 일주일 내내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주 목요일에 게재된 기사였는데요. 그렇게 불붙기 시작한 논란은 이틀 전에 올라온 기사로 폭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 일본 유력지인 여성 자신은 달릴수록 세금이 부과되는 주행거리 과세안 등장해 인터넷 분노 폭발. 절대 젊은이들이 자동차 구매하지 않게 됐다느니 말하지 마라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후 관련 기사가 쏟아졌으며 일본 반 메인 뉴스에서도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시다 총리의 자문기관인 정부 세금제도 조사회가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 이른바 주행거리 과세 등의 검토를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세금 제도 조사회의 한 위원이 전기차가 보급되어도 자동차 관련 세금 제도가 이대로라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위원도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거액의 돈이 들고 있는 데다 무거워서 도로에의 부담이 크다. 내연 기간이 없다고 세금도 저렴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동차 관련 세금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특히 고속도로 요금은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오죽했으면 일본 자동차 연맹이 얼마 전 자동차에 드는 세금 부담이 너무 무거우므로 가볍게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기자동차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자동차 관련 세수가 급속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의 주행거리 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조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본에서 유독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로는 2019년에 소비세를 10%로 올린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광열비 폭등에 엔저로 물가마저 폭등하자 안 그래도 지난 30년간 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던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주행거리세 신설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자동차 전문가는 물론 전 배우의 레이싱 경력이 있는 자민당 미하라 준코 의원까지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게다가 미하라 의원이 일본 정부가 주행거리세가 논란이 되자 도로 이용세로 말 바꾸기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해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여성 자신이 소비세 15% 인상, 도로 이용세를 신설, 기시다 정권이 노리는 대규모 증세가 국민을 짓누른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앞으로 소비세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금을 올릴 항목이 최소 8개라는 사실마저 폭로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현재 이 기사에는 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고로 6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댓글을 보면 최고로 글러먹은 총리, 불경기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땜질식 보조금 대책, 코로나를 2급에서 5급으로도 못 낮춰, 그런데도 증세 이야기, 성장 전략도 완전 엉망, 역시 재무성이 띄워준 친중파군, 전혀 일본에 도움되지 않는다. 증세 따위로 일본은 부활할 수 없다. 빨리 총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력 주간지인 플래시도 미하라 준코도 열받다. 기시다 정권 도로 이용세 신설에 퇴근길에도 세금 낸다. 폭동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특히 지방에 사는 일본인들의 반발이 더 컸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의 인구가 줄면서 대중교통 인프라까지 크게 줄어 대부분의 주민이 자동차로 이동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플래시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증세안은 지방 죽이기, LP가스 보조 없음, 주행거리세, 소비세 인상으로 생활 붕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반 메인 뉴스에서도 불만을 호소하는 지방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세금 제도 조사회에서 나온 또 다른 발언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조사회에서는 소비세가 10%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일본 재정이 못 버틸 것이다. 향후 고령화 진전에 맞추어 늦기 전에
소비세율의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및 각종 연금 관련 재정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로 오랜 기간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온 것은 물론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방위비 예산도 급속히 늘려가 재정 압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일본 정부가 편성한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비 예산은 36조 2735억 엔이었습니다.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사회보장 비용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사회보장 비용 부담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로 일본의 재정에 매우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이상 일본 언론들과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 경제 망한다. 하지만 일본은 괜찮다라며 자신들의 상황은 애써 외면해 왔는데 지금은 완전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기시다는 지난해 9월 18일 소비세를 10년 이내에 올릴 생각은 없다. 그리고 바로 증세를 해서 재정을 메꿀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은 태도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에 한 경제 전문가는 결국 추진한 것은 저항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이 가중되는 세제개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애초 부유층에 과세하는 금융소득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반발의 직면에 포기하고 말았다. 원래는 그런 데서부터 과세해야 하는데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반 메인 뉴스에서 I'm not 아베라는 편말을 들었다. 방송계에서 퇴출당한 경제 전문가인 코가 씨는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의 눈치만 보면서 실패한 아베노믹스를 계속 끌어가고 있다. 재정은 악화하고 성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시다는 아베가 후계자로 키운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베 사망과 함께 통일교 사태로 자민당 내 아베파의 입지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시다의 모습에 실망한 일본 국민의 감정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트위터에서는 자민당에 투표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봤자 투표는 자민당에는 변함이 없을 테니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수는 사상 최고일 텐데 재정이 위기라는 것은 사용법이 나쁘기 때문이다. 사용법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15%로 해봤자 또 금방 부족해져서 20%, 25%로 증세를 반복할 뿐. 경차가 팔리는 것도 소형차나 일반 차보다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휘발유 차보다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 차를 사서 휘발유 절약에 힘쓰는데 이번에는 설마 하는 주행거리 과세 논란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